안녕하세요. 스타크 아카데미의 속지 마세요 코너입니다. 게임 이론에서 협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은 그것들 중에 일부입니다. 이러한 게임 이론을 활용해서 트럼프의 전략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칙을 고수하는 일관성을 활용하는 명성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이득이 있든 없든 특정한 원칙을 고집함으로써 그 원칙을 반드시 지킨다는 명성을 만들고, 이러한 명성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전개시키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명성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비타협 전략을 받아들인 상태를 전제로 해서 전략을 수립하게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이 한 말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말에 힘이 생기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단 이 전략은 명성을 만들기 위해서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일관되게 만들어진 명성만이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자신의 전략을 제한하는 배수의 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의 명성 전략과 유사하긴 하지만 약간 다른데요. 원칙 자체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나 전략을 의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자신이 하나의 행동이나 전략만을 사용할 수밖에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전략에 맞춰서 행동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성 전략과는 다르게 단기적으로도 활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옛날 영화에서 자동차 두 대가 서로를 향해서 질주하다가 먼저 피하는 사람이 지는 경기를 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경기에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 핸들을 뽑아가지고 창밖으로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상대방에게 이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핸들을 뽑아서 버린 사람의 차는 방향을 바꿀 수가 없겠죠. 따라서 죽기 싫다면 상대방이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전략은 상대방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명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먹히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핸들을 뽑았든 그렇지 않았든 직진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셋째, 자신의 이해관계나 원칙을 알지 못하게 완전하게 무작위적으로 보이는 상황을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게임 이론에서는 이 전략을 혼합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가위바위보와 같이 전략적 상대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즉, 상대방이 가위를 내면 주먹으로 이기고, 주먹을 내면 보가 이기고, 보를 내면 가위가 이깁니다. 이것처럼 전략이 돌고 도는 상황에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내가 가위를 주로 내게 되면 상대방이 이를 눈치채고 주먹을 주로 내서 확률적으로 기대값을 높이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많이 이기게 되겠죠. 따라서 가위바위보를 의도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선택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도 어쩔 수 없이 랜덤하게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요. 상대방도 의도적인 전략을 활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 전략은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도 상대방을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넷째로 성동격서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을 친다는 뜻으로 동쪽을 쳐들어가는 듯 하면서 상대방을 불안시켜서 실제로는 서쪽을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술에서 활용하는 미스디렉션과도 유사합니다. 이쪽에 관심을 두게 하면서 이쪽으로 뭔가를 하는 거죠.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모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 주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공포심이 생기면 그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눈치채지 못하게 되고요. 설령 눈치챘더라도 관심이 없게 됩니다. 다만 이 전략은 상대방이 공포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진짜 의도를 꿰뚫어 보면 실패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미친놈이라고 상대방이 인식하게 해서 자신에게 휘둘리게 하는 전략을 일관되게 사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성동격서의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극단적인 행동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관세 유예 사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이 탄로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incredible threat, 즉 믿을 수 없는 협박임이 드러난 것인데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미친놈이 하는 공포스러운 말과 행동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는 전략은 게임 이론에서 칩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협박을 하는 것인데요. 게임의 구조와 전략을 잘 이해하면 이 전략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불하는 비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휘둘리지 않게 되는데요.
이제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용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미국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가치 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익에 따라서 계속 다른 말과 행동을 할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가 감추려고 했던 이해관계와 이익을 파악하면 됩니다. 아마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것일 가능성이 높겠죠. 최근의 기사에서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사는 중앙일보의 2025년 4월 10일자 기사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증시가 개장한 오전 9시 30분을 조금 지난 9시 37분 SNS에 지금은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 DJT라는 한 줄짜리 글을 올렸습니다. DJ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니셜인 동시에 뉴욕 증시에 상장된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의 종목 코드이기도 하다. 보는 시점에 따라 DJT 주식을 사라는 메시지로 읽을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날 트럼프 미디어는 21.67% 폭등했다. 트럼프 미디어는 트루스 소셜의 모기업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지분의 53%를 보유하고 있다. 장남이 보유한 지분의 가치는 이날 하루 4억 1,500만 달러, 약 6,041억 원 불어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사는 글로벌 이코노믹의 2025년 4월 14일자 기사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4일 뉴욕 증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가족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미국 법인에 대한 지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 시장 대진출을 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가족에게 밀착하는 동시에 미국 재무부에게도 감독 완화를 요청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자오 창펑 전 최고 경영자가 창업한 중국계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미국 법인을 두고 있다. 자오 창펑은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미 법무부에 의해 기소돼 지난해 5월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오 창펑은 43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고 바이낸스의 CEO직을 사임한 상태이다. 바이낸스 인수는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바이낸스가 트럼프 측근에게 접근해 사업 거래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바이낸스의 미국 시장 재진입 전략이다. 자오 창펑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기 위한 차원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다. 자오 창펑이 사면을 받으면 바이낸스가 미국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바이낸스의 미국 법인은 미 정부의 규제 조치와 자오 창펑에 대한 기소 이후 시장 점유율이 27%에서 1%로 급락했다. 이에 트럼프 가족의 바이낸스 지분 확보는 미 행정부가 업계에 대한 규제 제한을 완화하는 시기에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잠재적인 부활 기회를 줄 수 있다. 바이낸스 미국 법인에 대한 투자는 트럼프 가족이 직접 하거나 지난해 9월 트럼프가 출범한 가상화폐 벤처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가족의 바이낸스 인수는 전례 없는 이해충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권한과 바이낸스 미 법인 지분 취득으로 인해 가족들이 얻을 수 있는 사업이익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자산을 외부 기관에 신탁한 이전 대통령들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자산을 가족 통제하에 두면서 계속해서 사업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들에서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에 대해서 결정할 때 가족의 경제적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약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것에 개의치 않을 것이 분명하고요. 또한 이미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해서 가족을 보호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익과 비용이 조금은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를 추구하는 원칙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비용에 반응할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는 방법은 아주 기본적인 논리와 가치를 우직하게 밀고 나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익과 비용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내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관심만이 넘쳐난다는 뜻인데 이러한 정권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버티면 알아서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국이 망하는 것은 외부의 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 갈등에서 시작이 됩니다. 간신들이 넘쳐나는 내각에서는 그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요. 협력과 통합은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상황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날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세요. 그리고 어떤 이득을 원한다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손실과 피해와 고통을 원하지 않는지를 보세요. 인간은 이득보다 피해에 민감합니다. 이득은 얻지 못하더라도 그만이지만 피해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손톱에 가시는 그 무엇보다도 아픈 법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전략은 협상할 때에는 유리하지만 우리 편을 모으기에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단기적인 협상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길 수 없게 됩니다. 누구도 예측 가능성이 없는 미친 사람을 옆에 두기는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략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고립되고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스타크 아카데미의 속지 마세요 코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